반갑습니다. 고3 9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맡은 전이국이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든지 간에요. 여러분들은 6월과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제가 수능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더 하거나 덜 하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가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까에 더 집중을 하시고 저하고 해설 강의를 그거에 맞춰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걸 보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래도 이건 결국 모의고사입니다. 실제 수능이랑은 전혀 이제 여러분들 뭐 기록에 남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뭐 상처받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요번에는 상처받은 친구들보다 좀 더 이렇게 기뻐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 나름대로 이 시험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8문항에 대한 분석을 좀 꼼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연계 교재들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연계가 됐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어디까지 연계가 됐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결국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종합해서 문항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 단원에선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실제 수능이 난이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 마음가짐과 그 준비된 태도로 시험을 치면 분명히 잘 볼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8문항 어떻게 출제됐는지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 2문항이었고요. 확률 3문항, 통계 3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항이 뭐 2문항이 될 때가 있고 3문항이 될 때가 있긴 하지만 결국 확률과 경우의 수는 하나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단원을 좀 더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통계 파트는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통계 문항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틀리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통계는 100% 맞춰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수원 수투까지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는 무조건 확통부터 푸시고 그리고 공통수학에 있는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걸 접근하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 공통수학 1번부터 뭐 한 12번 정도까지 풀다가 확률과 통계로 넘어와서 쭉 푸시고 그리고 다시 공통수학으로 가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10월 학평이 한번 남아있잖아요. 10월 학평 때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시험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경우의 수 파트에서 제일 어렵게 나온 건 30번이었습니다. 근데 이 30번이 어렵게 느껴진 친구라면 약간 반성하셔야 되는 게 이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케이스 분류가 많은 것들을 이미 공부를 했거든요. 어디에서? 연계 교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건으로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또 여사건이라는 걸 떠올리셨어야 되고요. 만약에 못 떠올렸다면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도 풀만 했다. 이런 난이도로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률 파트에선 이제 28번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은 얘가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였는데요. 이 조건부 확률인지 아닌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데 얘를 조건부 확률로 인지를 못하고 푼 친구들이라면 아마 틀렸을 겁니다. 근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었다면 어느 정도 접근은 가능했을 것 같고요. 함수값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행인 건 얘는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통계 파트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29번이었는데 얘는 연계 교재에서요. 연습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항 번호도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따로 이제 연계 교재에 있는 것들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29번이 간접 연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간접 연계도 문항의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문항을 어려워했다면 연계 교재에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했을 때 보면 결국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게 이번 시험의 총평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확률과 통계는 난이도가 상당히 평이했고요. 만약에 이게 평이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을 급하게 먹으시고 연계 교재와 그 다음에 개념서를 다시 한번 좀 풀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수능 완성에 있는 그 유형별 문항들이라도 꼼꼼하게 다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사실 나올 만한 것들 뭐 여기에 있는 30번, 28번도 29번도 다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된 단원
그리고 예상된 문항들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걸 제가 딱 푸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약점 공략 강좌를 오픈을 했는데 그 약점 공략에 있는 내용들을 벗어나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시험 후기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떤 포인트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 한다면 약점 공략 강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효율적으로 남아있는 기간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이제 23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얘는 당연히 쉽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5개의 숫자가 있고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근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얘는 1, 그 다음에 2가 몇 개예요? 2개, 그 다음에 3이 몇 개? 2개다. 그러니까 전체가 몇 개야? 일단 5개잖아요. 5개를 똑같은 것들 2개, 2개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자, 5팩토리얼 120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120을 뭘로 나눈다? 4로 나눈다. 그래서 결과는 30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문항이 이제 6월 달에도 약간 유사한 형태로 확률의 덧셈 정리 문항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건 배반이었습니다. 근데 9월 모평에선 독립에 대한 게 나왔죠. 자, 서로 독립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당연히 곱사건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PA, 곱 B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PA와 PB를 곱한 것으로 분리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3분의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요, PB가 바로 나옵니다. 그쵸? 얼마예요? 얘가? 그렇죠. 4분의 1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P의 A 합 B, 덧셈 정리 PA 더하기 PB 빼기,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얼마? 6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여기 있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3분의 2고요. 그 다음 PB도 얼마예요? 4분의 1이야. 그러면 12로 다 통분이 가능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거 12로 통분하게 되면 얘 8이고요. 얘 3이고요. 얘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12분의 얼마? 9가 될 거예요. 약분하면 얼마? 그렇죠. 4분의 3이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그렇죠? 이런 데서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23번과 24번은요. 1, 2분 이내에 다 푸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25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계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25, 26, 27번이 연계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계요. 자, 25번에 연계된 포인트는 수능 특강이었고요. 수능 특강에 제가 기억하기로 37쪽의 유제 6번. 지금 저하고 강의 들으실 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같이 펴두시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수학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예를 들어 국어라던가 영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문이라던가 이렇게 딱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되나 안 되나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연계라고 하는 건 문항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문항의 발문 형태들이 똑같이 아니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걸 직접 연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수특에 보시면 알겠지만 틀이 완전히 똑같고요. 거기선 홀수가 아니라 짝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숫자만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계 교재를 풀었으면 뭐 만약에 그때 틀렸어요? 그럼 그거 복습하고 요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상태인 거죠. 자, 이 풀이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푸는 게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 자, 문제 읽어보면 1부터 10일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선택을 하는데 얘가 전체가 될 거 아니에요. 확률 구하는 거니까. 선택한 두 개의 수 중에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적어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사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여사건으로 푸셔야 빨리 풉니다. 근데 만약에 여사건으로 내가 못 풀었다, 그래도 풀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풀이를 할 겁니다. 첫 번째 건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가 뭐? 7 이상의 홀수가 되는 거죠. 자,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다. 그럼 제가 요거를요, 이거에 맞는 숫자를 그냥 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은 어떤 게 있냐면 별이 뽑히면 돼요. 그죠? 내가 2개를 뽑았는데 요거 2개 뽑는 거야.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별이 있고요. 그리고 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숫자가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케이스대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이걸 만족하는 건 7 이상의 홀수이기 때문에 숫자가요. 7, 9, 11 이렇게 될 겁니다. 3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죠? 2개예요.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 얘 몇 가지? 3가지. 자, 얘는 하나는 요 중에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게 아닌 데에서 하나 나오면 돼. 그럼 나머지 써볼까? 1부터 얼마까지? 6까지가 될 거고요. 7, 그 다음 8, 그 다음 10까지입니다. 몇 개예요, 이거? 8개야. 자, 여기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근데 얘가 2개를 동시에 뽑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얘는 3개의 가능성에 몇 개의 가능성? 8개의 가능성. 몇 개다? 24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순서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는 어떻게 돼요? 11개 중에 2개 뽑는 거야. 11, 10, 2를 하니까요. 얘 얼마? 55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55분의 24에 3을 더하니까 얼마? 27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이 문항 자체를 해석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적어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여사건이다. 여사건으로 푼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 즉 반대되는 걸로 구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야.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걸 체크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1부터 6, 그 다음 뭐야? 8, 또 그쵸? 아까 했던 거대로 10 이렇게. 요게 총 몇 개가 되죠? 8개가 됩니다. 그러면 8개 중에 2개를 뽑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 조건을 하나도 만족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56을 2로 나눌 거니까 이게 얼마다? 28개가 되겠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체 55에서 28을 빼고요. 요거를 55로 나눠주면 내가 원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얘도 결국 얼마? 55분의 27가지가 될 겁니다. 할 수 있나요? 자, 적어도니까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방법 기억하시고, 여사건으로 내가 접근을 못했더라도 기존에 있던 방법대로 그냥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26번 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걸 표본평균 X바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나와요. 정규분포 요거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을 Y바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표본평균의 확률 분포에 대한 문제야. 자, 얘는 어디에서 연계가 됐냐면요. 수능 특강 그 97쪽의 6번. 그 다음에 수능 완성 139쪽의 26번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문항이 난도가 더 높은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것과 얘는 기본 확률 변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습한 친구라면 당연히 쉽게 했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뭐냐? 모집단이 있고요. 이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표본의 크기 n짜리로 표본을 만들겠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 하나에 대한 표본 평균을 x바, 얘도 표본 평균 x바라고 하고 얘들로 이루어진 확률 분포. 자, 근데 그 친구의 평균이 있겠죠? 걔가 표본 평균의 평균. 그 친구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그 친구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공식 있잖아. 얘가 얼마? 모평균과 동일하고요.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고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공식이에요. 알겠죠? 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m, 6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표본의 크기가 얼마짜리? 9짜리. 자, 근데 얘의 확률 변수가 x바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평균, 그쵸? 확률 분포를 적어야 될 거 아니야? 평균 그대로예요. 모평균과 동일하니까.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3이야. 그리고 여긴 6이야.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평균 6이고요. 표준 편차 2.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서 표본의 크기 얼마? 4짜리예요. 자, 그럼 얘는 y바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될 거고요. 평균 그대로. 그 다음 얘도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1의 제곱. 이렇게 가겠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p에 x바라고 하는 게 12보다 작거나 같고 더하기 p에 y바라고 하는 건 8보다 크거나 같더라. 두 개를 더하니까 확률이 1이야. 그러니까 연계교재 여러분들 보시면 직접 연계가 이런 겁니다. 요 넓이가 얼마라는 걸 똑같이 냈어요. 1이라는 걸 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는 건 부등호의 방향성에 따라 여러분들은 경계값이 얼마이겠다라는 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얘를 계산을 해볼까요? z로 바꾸면 y에 대한 거니까 표준 편차 1이고요. 얘 8이었어. 8 빼기 6이야. 그러면 얘에 대한 확률, 즉 2보다 크거나 같은 지역의 확률이 1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z로 바꾸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의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경계값이 여기 나온 경계와 일치해야 두 개를 합했을 때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로 수없이 많이 풀어본 형태잖아요. 그쵸? 자, 얘는 뭐야? 표준 편차. 여기 있는 게 2였죠? 2. 그리고 12 빼기 얘는 평균 몰라요. 그러니까 평균 구하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이 얼마예요? 2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그러니까 분자가 4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m은 얼마? 8이죠. 이렇게. 됐나요? 26번 직접 연계된 문제고요. 그리고 연계가 안 됐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 27번으로 가보죠. 확률 변수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도 연계가 됐죠.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됐을까? 자, 교재 한번 펴보시는데 수능 특강 69쪽에 1번 보세요. 지금 거기에 어떤 부분과 지금 똑같죠? 여기랑 똑같잖아. 여기. 물론 이 안에 있는 K에 대한 식은 조금 다른데 이런 형태가 나와 있죠. 그럼 이게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확률 변수를 다 주진 않을 거야. 하지만 확률 변수에 따라 확률 값이 같은 게 존재해. 그러니까 너는 미지수를 좀 줄여서 식을 세워봐. 이런 얘기입니다. 넣어보시면 돼요. 복잡해 보이지만 K 값은 0, 1, 2밖에 안 됩니다. 넣어봐요. K 0부터.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X는 2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K 값에 또 2가 있기 때문에 2를 여기다 넣으면 2 더하기 2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P의 X는 4와 동일하겠다. 그러니까 0과 2와 4일 때의 확률 값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아예 별개로 K에다가 뭘 넣어볼까? 1. 얘는 X는 3과 똑같겠죠. 돼요? 그럼 내가 확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확률 분포표를 구성을 하면 0, 1, 2, 3, 4. 왜? 여기에 0부터 4까지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줬다니까요. 그럼 0일 때의 확률 내가 몰라. A라고 해. 얘도 A야. 여기에 근거해서 얘도 A야. 전체는 당연히 1일 거고 나머지 B라고 해요. 얘도 뭐야? B야.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거 무조건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표가 나왔을 때 확률의 합이 얼마다? 1이다. 그럼 관계시간을 꺼내게 되면 3A 더하기 2B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식이 2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 식은 당연히 문제에서 줬을 거야. 뭔데? 얘죠. X제곱에 대한 평균을 줬습니다. 그러면 확률 분포표에서 X제곱을 한번 써보시면 돼요. 여기다 쓸까? 0, 1, 4, 9, 16이고요. X제곱의 평균은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B 나오고요. 9B 나와요. 얼마야? 그렇지. 10 곱하기 B.
자, 4 곱하기 A, 16 곱하기 A예요. 얼마? 20A. 이렇게 20A. 얘가 얼마더라? 6분의 35더라. 그럼 이제 얘와 얘 두 개가 나왔잖아요. 맞춰줘요. 방정식 풀면 되지 뭐. 그럼 여기다가 5를 곱할까요? 차라리? 5 곱하면 10B. 여기는 15A. 얘는 5가 될 거야. 위에서 아래를 빼버릴까요? 그러면 얼마? 5A. 얘는 6분의 30. 6분의 5. A는 얼마? 6분의 1이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A 값이 나왔는데 잘 봐요. 문제에서 X는 0에 대한 확률 구하래. 그냥 얘 이거 아니야? A 구해라. A 값 얼마? 6분의 1. B 구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직접 연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 자체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연계 교재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연계 교재는 하나의 지침서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고 내가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풀이를 하거나 이런 과정 중에서도 연계 교재를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요. 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럼 연계 교재 막 찾아봐. 단원별로. 수능 완성도 유형편 있고 실전편 있잖아요. 실전편까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비슷했네? 발문이 비슷하네? 문장의 조건이 비슷하네? 이런 걸 찾아가면서 그걸 해석하는 과정들 연습하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내공으로 쌓여서 실제 시험장에 실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제 그럴 단계예요, 여러분. 9월, 10월, 11월 시간 금방 갑니다. 그쵸? 자, 27번까지 했고요. 28번으로 가볼까요? x는 1, 2, 3, 4였고 그 다음에 x에서 x로 가는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한다.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30번보다는 이게 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30번은 길만 딱 파악을 했다면 굉장히 쉽게 답이 나오고요. 28번은 그래도 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시간이 좀 걸려.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문항 해석을 좀 해보면 정의역과 공역이 일단 1, 2, 3, 4입니다.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가 짝수일 확률은 자, 첫 번째 실수 포인트는 여기였을 거예요. F4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여기만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무조건 앞에 만족시킬 때라고 했는데 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그 중에 야 F4가 짝수인 거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의 확률? 조건부 확률. 맞죠? 자, 그럼 이 조건이 중요해. X의 원소로 A, B가 있고요. A가 B의 약수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닌가? 1이야. 그럼 B의 약수다? 그래 4의 약수야. 되죠? 자, FA는 FB의 약수다? FA1은 F의 4의 약수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정의역이 약수 관계가 있다면 함수값끼리도 약수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숫자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게 편할까요?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게 편할까요?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면 배수에 대한 얘기가 가요. 근데 약수에 대한 얘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큰 숫자의 케이스 분류로 가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F4라고 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다라고 가시고요. 얘가 얼마인 거? 그렇지, 4인 거부터. 아니, F4가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4라고 하는 요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는 4의 약수들도 얘의 영향을 받아 함수값이 결정될 거니까 얘를 결정해주면 얘의 약수인 2와 1에 대한 함수값들도 어느 정도 케이스 분류가 가능하다니까요. 그걸 생각해야지. 그치? 자, 그러면 F4가 4입니다. 결정 났어요. 자, F3 영향 받을까? 안 받아. F2는 영향 받죠. 자, 요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F2는 얼마부터 가능해요? 4. 또 2도 가능해요. 또 1도 가능해. 이렇게 보면 돼.
x값들끼리 약수관계와 얘와의 약수관계. 그죠? 이게 성립하면 돼요. 4의 약수, 오케이. 4의 약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럼 그것보다 작은 걸로 갑니다. f의 1로 가볼까? 자, 얘가 4예요. 그러면 얘의 약수, 4의 약수 1. 그렇다면 함수값의 약수로 와야 되겠지? 그게 뭐야? 4. 또 2. 또 1이야. 됐나요? 또 가요. 얘라면 F1은 얘의 약수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얘의 약수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4가 가능할까? 안 돼요. 2가 가능합니다. 또 얼마? 1이 가능하겠죠. 돼요? 자, 얘는 2의 약수, 1의 약수. 뭐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됐나요? 자, 두 번째 케이스. F에 4가 얼마인 게 있겠어? 3인 게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조금씩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얘가 3이기 때문에 F의 2라고 하는 건 3이 될 거고요. 1이 될 겁니다. 괜찮겠죠? 자, 3이 됐다. 이 친구가. 그러면 F의 1이라고 하는 것도 3이 될 거고요. 1이 될 겁니다. 자, 얘는 F의 1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1이야. 됐나요? 세 번째. F의 4가 2가 되는 거. 그렇다면 F의 2가 되는 게 있겠고요. 1이 되는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은 F의 1이라고 하는 걸 얼마로 갈 수 있어? 2가 갈 수 있고요. 1이 갈 수 있고요. 자, 얘는 F의 1이 얼마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괜찮아요? 마지막. F의 4가 뭐일 때? 1일 때. 그렇다면 4의 약수인 2의 함수값도 얘의 약수여야 돼. 1밖에 없어. F의 1도 1밖에 없어. 됐죠? 지금 뭐 한 거야? F4를 기준으로 함수값을 체크하고요. 그 함수값에 따라 2와 1, 그들의 약수의 함수값들을 결정 지은 겁니다. 그러면 얘들로 케이스 분리가 다 끝났잖아요. 하나 남은 게 있어. 근데 3에 대한 함수값. 3은 1, 2, 4와 연결고리가 없죠. 그쵸? 딱 하나 있는 게 뭐야? 1 하나야. 그래서 요 다음이 중요한데 이 다음에 가능한 F3을 따지셔야 돼요.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따지냐? F1이 4예요. 그러면 이때 가능한 F3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갈까? 얘는 3의 약수 1이야. 그러면 얘의 약수가 또 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제일 큰 거 뭐야? 얘도 4로 가야 돼. 자, 얘는 F3, 3의 약수, 함수값에 또 약수로 가야 되겠죠? 가능한 거 뭐야? 4와 2야. 얘는요, 얘가 중요한데 1은 3의 약수니까 F의 3, 함수값도 1이네? 그럼 얘는요, 모든 숫자에 다 약수예요. 그러니까 F3으로 가능한 거 뭐야? 1, 2, 3, 4가 다 가능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하셔야 돼요. F의 1이 1이 되는 게 제일 많이 나올 건데 얘의 가능성 총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옵니다. 그쵸? 몇 개 나오나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얼마? 32야. 됐죠? 또 어떻게 가? 4일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 근데 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야. 일단 1. 체킹 끝났고요. 그 다음 2라고 하는 거의 가능성은 몇 가지로 가야 돼요? 2가지가 있겠다. 그럼 2에 해당하는 거 여기도 있지? 또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어.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6이야. 또 하나 있네. 3에 해당하는 거. 자, 여기는 한번 해보자. 왜? 여기에 3이 없잖아요. 그럼 얘도 뭐야? F의 3을 결정 지어보자. 얘의 약수 1, 이 함수값의 약수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그건 3밖에 안 돼요. 3. 그쵸? 그러니까 1이야.
그럼 몇 개예요, 이거? 32에 8을 더할 거니까 40이죠. 조건부 확률에서 분모가 지금 40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40분의 F4가 뭐가 되는 거? 짝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 짝수인 거. 얘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얘는 12에다가 얘가 2짜리가 2개였잖아요. 4, 1. 그럼 이거 얼마야? 17. 그리고 짝수가 되는 거. 요거죠? 요거 4, 4, 8이야. 그 다음 2가 되는 건 얘도 이제 2개였었죠? 그러니까 2. 그럼 얼마? 10이다. 그러면 10과 17. 따라서 40분의 얼마? 27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틀렸던 친구라면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케이스 분류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함수값과 관련된 문항으로 출제된 것 중엔 그나마 심플하게 분류가 되는 문항입니다. 아시겠죠? 28번이었고요. 29번. 제가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연결고리를 항상 말씀드릴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확률 변수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 확률 변수만 정확하게 정한다면 어려울 게 없다. 그쵸? 자, 얘도 이제 간접 연계라고 볼 수 있고요. 수능 특강 84쪽에 8번 한번 펴보시면 됩니다. 84쪽에 8번과 유사해요. 수직선 위에 원점의 점 A가 있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식을 한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오는 횟수가 4 이하이면 자, 4 이하야. 그럼 요거에 대한 확률, 주사위 던졌을 때의 확률 얼마예요? 3분의 2예요. 3분의 2. 얘는 얼마겠어, 그럼? 5 이상? 3분의 1. 자, 이때는 A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킨대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결국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얘든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삼아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내가 변수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뒤에 나옵니다. 힌트가. 이 시행을 몇 번 한대요? 16,200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 A의 위치가 얼마 이하일 확률? 5,700 이하일 확률. 자,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건 뭐야? 위치야. 그럼 위치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얘가 얼마만큼 나오고 얘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횟수 뭐 중에? 16,200번 중에 제 플러스 1이 되는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이 반대되는 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에 대한 횟수는 아니 10번으로 줄여봐. 10번 중에 얘가 5번 나온대요. 얘 5번이지. 10번 중에 6번 나와요. 얘 4번이지. 어떻게 구해? 6번이면 10에서 6을 빼면 돼. 그런 것처럼 얘는 16,200번에서 빼기 x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요. 좌표는 이 횟수에 얼마를 곱하면 돼요? 얘는 플러스 1이니까 곱하기 1이야. 얘가 10번이면요. 얘 10만큼 같다 얘기해요. 얘는 나머지잖아. 근데 얘가 몇 번씩? 마이너스 1씩 간대. 그럼 두 개를 더해야 좌표가 나오겠죠. 그게 뭐야? A의 위치야. 그래서 A의 위치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X.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고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6,200. 자,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16,200이 되는데 얘가 결국 위치가 될 건데 이 친구가 뭐보다? 그렇지, 5,700 이하의 확률. 요걸 구하여라. 그러니까 확률까지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P에 2X 빼기 16,200이 5,70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확률 구하여라. 그럼 요 안에서 X만 납두고 이항해야 되겠죠? P에 X, 요거 이항해. 얼마야? 16,200. 숫자가 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21, 9, 00이 되나요? 얘를 절반으로 나눠요. 그럼 얼마야? 1. 그 다음 9. 그쵸? 9, 5, 0. 요렇게 될 거야. 그러니 이 문제는 엄청나게 길지만 결국 야, X라고 하는 게 1950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는 정규분포죠? 그럼 뭘로 가야 돼? 표준 정규분포로 가야 돼. 그러면 결국 얘를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표준화에 필요한 건 시그마와 뭐가 필요해요? 평균이 필요해. 그럼 여기에 대한 시그마와 평균, 즉 x에 대한 평균과 시그마는 이항분포로 구하시면 되겠죠. 왜? 16,200번을 할 건데 내가 확률 변수로 정한 건 이 위에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거의 확률 얼마야? 3분의 2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평균이 나오겠지. 계산합니다. 얼마예요? 540인가요? 540. 5,400이죠? 그죠? 3, 55, 3, 42. 5,400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얼마? 1,800. 시그마는 일단 시그마 제곱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800에다가 3분의 1이니까 3,600. 깔끔하잖아. 시그마는 근호 씌우면 되겠죠? 60이야. 따라서 표준화를 했을 때 Z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60분의 경계 1950 빼기 얼마야? 1800. 이렇게 빼면 150이거든요. 150을 60으로 나누면 2.5가 될 겁니다. 따라서 2.5보다 어디? 작거나 같은 영역의 넓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정규 분포표를 보면 여기 있잖아요. 0.494. 근데 전체잖아. 얘에다 뭘 더해? 0.5. 따라서 0.994가 될 거고요. 여기에 1000을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단답형으로 OMR 체크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994가 답이 되겠죠.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걸로 계속 강조를 했고요. 약점 공략 강좌를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한 테마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나올 법한 데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 자체가 주는 의미는 내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했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험이 좀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면 방향이 좀 잘못되신 거예요. 선생님 수능 때까지도 이 정도 난이도일까요? 전 잘 봤는데요. 아니요. 6월 모평이 좀 어려웠잖아요. 6월 모평을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6월보다 9월이 좀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능 준비 자세는 9월이 아니라 6월에 맞춰줘야 된다. 마지막 대망의 30번입니다. 대망의 30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찾았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자, 얘도 여사건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여사건.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중복조합이 나왔고요. 당연히 경우의 수 파트에서 난이도가 있는 걸로 출제된다면 중복조합이 단언컨대 후보 1입니다. 그죠? 나왔어.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3명의 학생 A, B, 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준대요. 단 같은 색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고요. 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냥 기본 중복조합이야. 음화정이란 얘기예요. 그죠? 공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라는 건 0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고, 이런 상태라면 기본 중복조합 세팅으로 계산하면 된다. 여기까지.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0, 2, 4, 2 이하라고 했고요. 학생 B가 받는 공의 개수는 2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얘에 대하여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드시겠죠. 요건 들 거야. 그럼 얘를 딱 봤을 때 2 이상이더라. 그래? 그래, 좋았어. 2 이상이니까 2, 3, 4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좋은 방법인데요. 얘의 반대는 뭐죠? 0과 1입니다. 딱 2개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가의 조건에 그 다음 나의 조건의 반대인 거를 구해요. 자, 그러면 결국 나에 대한 여사건을 바탕으로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에서 뺄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단순한 중복조합 전체에서 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거, 즉 가와 나를 온전히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개수를 구하려면 얘는 가의 조건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빼줘야 돼? 가의 조건만 추가된 상태의 경우의 수에서 빼주시면 돼요. 알겠죠? 가의 조건만으로 내가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 가의 조건과 나의 조건의 반대를 합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빼버리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A, B, C 학생이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4고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하는 걸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얘가 흰 공, 얘가 검은 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A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렇게 해요. A 더하기 X가 얘가 A 더하기 X죠. 0 이상 이하가 이 이하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럼 얘들 어차피 0 아니면 정수일 거 아니에요. 양의 정수. 그럼 요거의 가능성을 따져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얘가 가능한 건 0, 1,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0, 0 가능하죠? 0, 0 1, 0 1, 0 돼요? 또 2가 되는 거 1, 1 0, 2, 2, 0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세요. 됐나요? 두 번째 B에 대한 걸로 갑니다. B 요거 자, 내가 구할 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상이 아니라 0과 1에 대한 걸 체크할 거예요. 그러면 B와 Y에 대한 걸 써보면 어떻게 돼? 0이니까 0, 0 1이 되는 건 0, 1 1, 0 이렇게 세 가지야. 자, 그럼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가 결정 나고요. 얘가 케이스 분류 했으니까 얘일 때, 그 다음 전개해. 그 다음 얘일 때. 그러면 여기까지 간 상태라면 나머지 C와 Z는 받아들여. 남아있는 거 다 가져가면 돼요. 흰색은 흰색대로, 검은색은 검은색대로. 분류를 해놨잖아. 맞죠? 그럼 뒤에 거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요. 6가지에 3가지를 곱한 몇 개? 18가지가 나와요. 뭐가? 이 밑에 게. 맞죠? 그럼 뭐만 구하면 끝나? 가조건만 구하면 끝나요. 가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케이스 분류해서 구해주면 끝나는 거라고요. 한번 해볼까? 0, 0이야. 응? 그러면 첫 번째 거 B 더하기 C가 얼마다? 4다. 자, 실제 문제 풀 땐 저처럼 이렇게 식으로 다 쓸 필요 없고요. 요 밑에다 00일 때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B 더하기 C는 4다. 그럼 기본 중복조합. 왜? 음화정이니까. 그쵸? 2H4. 여러분들 그 중복조합에 N과 R이 헷갈리는 상태라면 진짜 이건 빨리 고치셔야 돼요. N과 R이 헷갈려서 이거를 못한다. 훈련이 정말 부족한 거고요. 이 N과 R로 푸셔야 빨라져요. 중복조합은.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얘도 1, 0일 때? 그래, 1, 0일 때 그러면 B 더하기 C는 얼마야? 3이야. 2H3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다 쓸 겁니다. B 더하기 C고요. 얘는 Y 더하기 Z가 얼마짜리예요? 4예요. 이게 뭐라고? 0, 0에 해당하는 거. 또 1, 0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구해보자. 왜? 1, 0과 0이는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묶어요. 한 세트. 그리고 여기도 한 세트. 자, 그럼 얘는 뭐야?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 3이 된다는 얘기. Y 더하기 Z가 4가 된다는 얘기. 그쵸? 자, 그럼 요거는 이따 2배 해주면 되는 거고요. 왜? 요거 순서만 바뀐 거니까. 얘 해봐요. 1, 1. 그럼 얘는 B 더하기 C는 얼마야? 3이고요. 그죠? 얘는 Y 더하기 Z는 얼마? 3이고요. 그 다음 요것도 하나만 해. 2하고 0. 자, 그럼 얘는 B 더하기 C는 2였기 때문에 이항하게 되면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얘는 Y 더하기 Z는 4가 될 거고요. 괜찮나요? 이렇게 쓴 게 어떤 상태라고요? A라고 하는 친구에 대하여 케이스 분류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B와 C는 A 조건만 만족하면서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다 채워지는 거야. 해보자.
B 더하기 C는 4야? 2H4예요. 얘도 2H4야. 얘는 2H3이야. 2H4고요. 2H3이고요. 2H3, 2H2고요. 2H4가 될 겁니다. 그죠? 얘와 얘가 흰 공과 검은 공의 조합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가 곱의 법칙으로 가야지. 그럼 얘는 5거든요. 5C4잖아. 5 곱하기 5 얼마야? 여기다 쓸까? 25. 돼요? 얘는 4야 4. 4. 그리고 얘는 아까 했듯이 5. 그러면 20이야. 근데 이 20짜리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0, 1로. 0, 1로. 얘는 4죠 4. 그 다음에 얘도 4야. 그래서 얘는 16이야. 얘는 하나예요. 세트. 이 친구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5야. 그럼 얘는 15가 되겠네. 그 15짜리가 몇 개 있겠다? 2개 있겠다. 더해요. 25에다 40 더하면 65. 얘는 30. 얘는 16. 그러면 95에다 요거 16을 더하니까 얼마? 111가지가 될 겁니다. 이 111가지의 뜻이 뭐라고요? 가해 조건만 만족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그냥 음하정 상태로 배치된 것들. 흰 공과 검은 공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러면 가해 조건만 만족하는 전체 경우에서 내가 뭘 빼주면 된다고요? 가해 조건과 나의 조건만 반대로 간 걸 빼줘버리면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뭔데? 가 조건과 나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만 남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빼요. 3, 9. 그래서 전체 답은 얼마예요? 93가지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에 적어도란 말이 없죠. 근데 이 적어도란 말이 없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사건이라고 하는 개념은 효율성을 따지셔야 돼요. 내가 얘 조건을 판단을 했더니 0, 1, 2야. 요거에 대한 건 어쨌든 가야 돼. 그냥 가셔야 돼요. 근데 얘는 2 이상이에요. 그러면 2, 3, 4.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전체가 공이 몇 개냐면 8개야.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리 내가 2개를 가져간다고 해도 남아있는 공이 몇 개가 돼요? 6개가 돼요. 그럼 그 6개까지 케이스를 분류를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에 대한 걸 판단을 했을 때 내가 반대되는 거 0, 1로 구하면 되겠다. 요거까지 생각한 친구들 중에서 혹시나 답이 다르게 나왔던 건 뭐 때문이라고요? 여사건은 결국 전체에서 빼줘야 되는 건데 그 전체를 어떻게 했을 거야? 아마도 가조건을 배제한 전체 경우의 수로 한 다음에 빼줬겠죠. 그럼 틀린 거야. 알겠죠? 얘를 만족하면서 얘의 반대. 기억하세요. 그래서 문제 조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요. 그 조건들을 무조건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성립하게끔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반대되는 것도 아이디어 생각해 보시고 조건의 효율성을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의고사 하루 종일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확률과 통계는 교과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나 교과 개념을 바탕으로 정말 정확하게 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6월달과 9월달을 바탕으로 정말 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놓은 강좌들 EBS에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움받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꽤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아있는 입시 여정 끝까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